또 다음 주를 위해서 준비해야겠죠. 우리는 미리 시초가 필승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국의결권대행 증권맨 리그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떨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필승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달 정도 보유하면서 20%의 예상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종목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대표주 이제 CS윈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현재 보시면 6% 정도 올라서 63,000원대 후반에 일단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이제 긴축 때문에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고 관련된 종목들 고금리 기조화에서 굉장히 업황이 악화가 되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초입 단계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제 그런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또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제 풍력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이제 고금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 조달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약간 정체되고 일부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일단 기대가 되고요. 물론 이제 당장의 어떤 사업성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국면에 일단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미 연준이 사실은 그 금리 인하가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스케줄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들은 역시 이제 그 고금리 기조화에서 굉장히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던 업종들이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CS윈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장에서도 풍력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앞서 이건희 부장과 함께 단기적으로 한번 CS윈드 어떤지도 점검을 해본 바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중요한 판이 깔려졌기 때문에 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종목인데요. CS윈드가 갖고 있는 매력, 특히나 2024년에 해상풍력이 예. 또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 안에서 이 CS윈드가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CS윈드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풍력 타워 시장에서는 1위 업체예요. 네. 1위 업체고 여타 이제 발전 설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 중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정책 그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에 어떤 부침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고금리 기조화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던 부분들, 사업이 지체되고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 금융 조달하기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대략 3,700억 정도 수준의 그 북미 쪽 이게 원래 CS윈드 같은 경우는 주국 회사가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북미 쪽에서 계약을 좀 수주를 받으면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만 본다면 사상 최대 분기 기준으로 일단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니까 수주 잔고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향후에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상풍력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 구조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과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덴마크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기왕에 하던 일 쪽에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그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에 집중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성장 동력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실적을 잠깐 보시면 CS윈드가 사실은 주가가 빠진 거에 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는 전체적인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좀 안 좋게 녹아들었는데 실적을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 매출이 3분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4분기까지 연간 매출액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매출액이 약 1조 6,2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도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24년도 지금 예상치들이 좀 물론 이제 조금 먼 얘기, 1년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흐름들로 봤을 때 실적이 올해보다도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실적들은 이제 오픈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고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CS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그 미국 대선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내년 거의 10월 달쯤에 있을 예정이지만 관련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은 주가에 좀 부침이 영향이 좀 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공화당 쪽에서 어떤 나온 주자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뭐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ESG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까? ESG 경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야 될 그럴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가격이 좀 며칠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급하게 또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한 20% 상향된 75,000원 수준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좀 많이 아래쪽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얘기는 손절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 45,000원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CS윈드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 45,000원이고요. 다음 주를 위한 또 전략까지 여러분 세워드리겠습니다. 필승 전략 보시죠. 국내 1호 STO 청약을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 또 서울옥션, K옥션 뜨겁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도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요. 네. 최근 들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중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열매 컴퍼니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미술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작가가 만든 미술품을 처음으로 그야말로 이제 조각 투자라는 게 이렇게 무슨 뭐 미술의 어떤 조각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서 조각 나눠서 투자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소액 물론 이제 금액이 아주 적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STO 시장 이를테면 조각 투자를 통한 어떤 그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를테면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업 승인 이후 5개월 이제 최초로 다음 주에 이제 증권 신고서가 통과가 되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신고를 받아줘서 투자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공모주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뭐 성격은 비슷합니다. 성격은 비슷한 청약을 하고 증권을 받고 이런 과정은 비슷한데 공모주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점. 예를 들면 뭐 증권을 받자마자 이거 뭐 주식시장처럼 바로 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청약 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는 점. 다음 주 같은 경우 3천만 원이 청약 한도이기 때문에 이게 크진 않다는 점. 그 밑으로 그러니까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증거금이 이를테면 공모주 같은 경우는 일부분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100% 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확인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공식으로 열렸기 때문에 네.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뭐 귀금속이나 금, 아니 비싸서 여러 가지 굉장히 비싸서 우리가 접근을 못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물론 이제 그 공식적이 아닌 예를 들면 뭐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약간 거짓 뭐 사기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열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좀 많이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아 머니터리, 서울옥션, K옥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추후에 보시면 이 연관된 종목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열어놓고 관련돼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유동성을 만들어 이런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식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장 규모로 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시장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도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어떤 투자 상품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뭐 혹이라도 이제 주식 투자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적인 상품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시장은 상당히 접근이 좋은 투자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소액 자산으로 고액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제도권 하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자. 관심주까지 갤럭시아 머니터리, 서울옥션, K옥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의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과연 다음 주 대형주를 선호하는 시장이 나타날지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될지 그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